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윤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정지 생존자들에 대해서 중환자 집중 치료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2025년 KACPR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심정지 생존자 환자에 대한 임상 연구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집중 치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처치해 오는 그런 그 집중 치료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걸 굉장히 브로드하게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심정지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자체가 네거티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5년 동안의 이 치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토대로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과 심정지 환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각 지역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수정을 해서 배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리가 심정지 후 생존자들,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들에게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중 치료를 섬세하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일단 심정지 후 증후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선 즉각적으로 1차적인 허혈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허혈 손상이 일어나고 나서 자발순환이 회복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이 손상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요. 재관류가 일어나면서 2차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포 레벨에서 보자면은 심정지가 일어나자마자 세포에서는 ATP의 소실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NAK의 그 아이온 펌프나 이런 것들이 멈추면서 셀 내에 칼슘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포 사멸이 자발순환이 회복되어서 재관류가 회복된다고 해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2차적으로 오히려 글루타메이트나 포스포라이페이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칼슘 축적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미토콘드리아 손상이나 ROS에 의한 손상, 그리고 세포 내에서 여러 사이토카인들 설지가 일어나게 되면서 2차적인 손상이 계속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이제 미세혈관 투과성도 증가되고 내부종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손상이 최고 48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손상에 대한 치료, 즉 심정지후 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이러한 손상을 가능한 한 완화하는 것, 즉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의 이 피카스 집중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피카스 집중치료는 크게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을까? 일단 ABC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순환이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초기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심정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기 진단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기 진단 검사에 대해서 그동안 이 치비유도, 심전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광범위 CT와 초음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김민철 교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초기에 이제 자발순환이 회복되자마자 12유도 심전도를 했을 때 위양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연구에서도 8분 이후에 이제 12유도 EKG를 찍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처음에 이제 ST 엘리베이션 나왔을 땐 다시 한번 리피트 해가지고 찍어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병원에서도 이 12유도 심전도를 바로 찍는 것을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베드사이드 에코나 아니면 기본적인 ABC를 좀 더 챙기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12유도 심전도를 이제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광범위 CT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CT를 좀 더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 CT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역적인 다른 심정지 원인의 이유를 확인하고, 그래서 폐색전증이나 아니면 다이섹션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브레인 해머리지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로 인한 그 손상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 CT를 시행하는 것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제한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심장 초음파 역시 이제 많이 이제 베드사이드 에코를 해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에코 같은 것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치료적인 그런 클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 좀 더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안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도 확보가 만약에 심폐소생술 중에 되어 있지 않고 환자가 자발 순환이 회복되었는데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기도 확보를 먼저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도 확보를 해 주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호흡 벤틸레이션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인데요. PaO2와 PCO2의 이 관계,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걸 안정적으로 잘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소 조절에 대해서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산소 조절에 대해서 이미 하이폭시아는 당연히 안 좋은 걸 너무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이퍼록시아도 안 좋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연구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록시아도 실제로 옥시데이티브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이 최근 5년간 이제 대규모 RCT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이그젝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거는 병원 전 단계에서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과산소화를 막아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프리 호스피탈 O2 타이트레이션은 90에서 94%와 98에서 100% 했을 때 치료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당연히 네거티브 스터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90에서 94%좀 더 잘해보려고 엄격하게 조정을 해본 것들이 오히려 하이폭시미아, 그러니까 저산소 이벤트가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저산소 혈증을 피하는 것은 강하게 권고가 되는 사안이고 이러한 저산소 혈증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병원 전 단계에서는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동맥혈 산소 분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FiO2 100%로 투약하는 것이 당연히 권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트라이얼이 또 있는데 이건 병원 내에서 중환자 치료에서 실제로 환자를 PaO2 68에서 75로 엄격하게 조정하는 것과 좀 더 리버럴하게 98에서 105로 조정을 했을 때 어떤 것의 예후가 더 어떻게 예후가 달라지는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이거 역시 네거티브 스터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성인의 고산소 혈증을 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위해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94에서 98%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기 조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프와 똑같이 이걸 좀 더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PaCO2가 어떻게 가장 중요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의 조절 인자인데요. PaCO2 즉가 떨어지면 즉 과환기를 시키다 보면은 우리의 뇌혈관은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고 세레브럴 블러드 볼륨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럼 조금 더 저환기를 시키면은 실제로 환자에게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를 좀 더 잘 주고 그러면서 이제 뇌 손상이 좀 그러니까 뇌 손상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환자에게 충분한 옥시제네이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테임 트라이얼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테임 트라이얼은 그래서 마일드 하이퍼캡니아, 즉 50에서 55 정도의 이제 약한 저환기를 시키는 것과 일반적인 캐주얼 35에서 45의 노모캡니아 이 두 군간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도 결국은 네거티브 스터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생각했던 이런 저환기를 시켰을 때 이점이 이 환자의 치료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을 정상 범위인 35에서 45를 유지할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큘레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서큘레이션을 보시면은 우리의 이제 피카스 케어의 주요 타겟은 하이폭식 브레인 인저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이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자체는 퍼퓨전 프레셔의 넓은 브로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심정지가 발생하면 이런 뇌 자율 기능 조절능이 상실이 되면서 굉장히 좁은 퍼퓨전 프레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퍼퓨전 프레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제 좀 더 높은 MAP, 좀 더 높은 평균 동맥압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는 약 3분의 1의 심정지 생존자들에게서 뇌 자율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있었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세레브럴 티슈 오시제네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AP가 100에서 105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RCT들을 계획을 해서 스몰 RCT로 이제 65에서 75와 80에서 100,
뭐 65와 85에서 100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이것들도 다 네거티브였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 트라이얼이 이제 대규모 RCT였는데 이건 MAP 63과 MAP 77이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MAP와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MAP 타겟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다 네거티브 스터디가 나옴으로써 이제 좀 이런 하이 MAP 타겟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박스 트라이얼의 그룹 아날라이시스를 보면은 하이어 MAP가 약간 좋은 페이버러블 아웃컴에 조금 이제 그 권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근거, 동물 근거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2024년에 사실 뉴로 크리티컬 케어 소사이어티와 AHA의 전문가의 이런 이제 컨선은 MAP를 8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RCT를 배경으로 했을 때 가이드라인은 60에서 65를 유지하는 것이 권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RCT들을 생각했을 때 모든 걸 다 네거티브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서브그룹, 특정 서브그룹에게 조금 더 섬세한 치료를 해주었을 때 이 환자의 치료 결과가 향상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세세한 이 중환자 치료에 대해서 보시면은 혈당입니다. 혈당은 최근 5년간 특별한 RCT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 이제 검사 이런 근거가 된 것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실제로 이제 고혈당, 저혈당 모두 다 환자에게 안 좋은 치료 결과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더 엄격하게 혈당 관리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모든 건 다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보자. 이런 걸 했을 때 모든 결과는 다 네거티브가 나오고 오히려 하이포글라이세믹 이벤트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아날라이시스에 대한 TTM 트라이얼도 보시면은 실제로 환자가 하이퍼글리세믹이 있다거나 하이포글리세믹이 있으면 모두 다 환자한테 좋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저혈당이 발생하면은 즉각적인 포도당의 교정이 중요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게 너무 엄격한 혈당 관리보다는 144에서 18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적용을 하면 괜찮겠다라는 이런 권고 사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텔스탈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심정지 환자들, 자발순환이 회복된 심정지 환자들에게서 AED를 좀 강하게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인사이트에서 시작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30분 이상 컨티뉴어스 EEG를 모니터링 했을 때 실제로 스테이터스 에필렙티쿠스, 에필렙틱 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리드믹, 피리오딕 디스차지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AED와 그게 아니라 강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딥 서프레션을 시키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약을 과하게 투약했을 때 환자의 치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 역시 실제로 이런 뇌파가 나오는 환자의 예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푸어 뉴로로직 아웃컴이 90%, 92%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네거티브 아웃컴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 모든 RCT에서 우리가 서브그룹 아날라이시스를 좀 봐야 되는데 약간 이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페이버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군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텔스타 트라이얼 2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군에 대해서는 과한 AED 치료가 환자의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정지로 소생되는 성인 환자에게서 당연히 이제 시저가 있을 때는 시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발작 사이 연속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율동 주기, 리드믹 피리오딕 패턴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것을 제한이 됐는데 사실 이게 2020년도에는 좀 더 강하게 이제 권유가 됐었는데 이제 약간 털스타 트라이얼이 나오고 나서 약간 힘이 꺾인 그런 이제 뉘앙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게 아주 강하게 치료하는 게 환자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구나. 모든 환자 이런 율동 주기 패턴이 나오는 모든 환자에게서 이런 치료를 해야 될 필요는 없구나. 그래도 스탠다드 케어로 AED를 투약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예방적 약물 사용은 결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AED의 사용,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 그리고 모든 스테로이드의 사용,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하이폭식 브레인 데미지, 이스케믹 데미지를
완화시켜주는 모든 약물은 모든 포스트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에게서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구들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환자에게 하지 않았을 때 해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발순환 회복 후에 환자에게 12유도 심전도 검사를 하는 것. 하지만 이제 안정화시킨 다음 조금 너무 빠르게 제일 먼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산소 혈증이 환자에게 안 좋으니까 저산소 혈증을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 또는 동맥혈 산소 분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전까지는 FiO2 100으로 저산소 혈증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큘레이션에서 BP는 일단은 최소 60에서 65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혈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포도당 교정, 그리고 명확하게 나오는 시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AED 사용,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었을 때 좀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정지 원인, 가역적인 심정지 원인을 찾아서 이를 치료하는 게 결국은 중요하므로 전신 전산화 단층 촬영과 심초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옥시제네이션과 벤틸레이션 조절도 이제 정상 범위, 그래서 94에서 98%, 35에서 45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혈당에 대해서는 조금 리버럴하게 144에서 180, 저혈당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컨티뉴어스 EEG 모니터링이 되는 기관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컨티뉴어스 EEG 모니터링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리즈믹 피리오딕 패턴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AED 치료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예방적인 약물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약물 사용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환자의 집중 치료 자체는 내가 한 번 더 신경 쓰고 내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주면은 이 사람에게 치료 결과가 호전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네, 섬세한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